팀을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했거든. 내막이 뭘까? 왜 갑자기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랑 스카이 스포츠랑 개별 인터뷰도 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한 걸 보고 납득을 했어요. 납득을 했어.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들더라고. 마음속 깊숙한 걸. 뭐냐면 펩이 뭐 팀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하고, 이 중에서는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함께 살고 싶어 한다. 뭐 사실 이거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자녀들은 각자가 성인이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에서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아빠가 94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96세야.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 생각을 못 했구나. 펩은 지금 55세죠. 펩이 나이 먹는 것까지 오케이 생각해봤어. 가족들이 나이 먹는 것까지 오케이 생각해봤어. 아, 근데 펩의 아버지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다는 건 생각을 안 했던 거야. 팬 입장에서. 아, 그러면 이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으니까, 펩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는 아버지가 나이를 94세나 되셨고, 어머니는 코로나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맞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진짜 공교롭게, 이거 TMI예요. 공교롭게도 그저께 엄마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 벌써 70이야? 너 44이야? 얘기를 하더라고. 확 체감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비옥이 좀 전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20대 초반이었어. 지금 35이에요. 나를 위로해주는 나이가 됐어. 나이를 먹는다는 점에 대해서 뭐 서글프거나 섭섭하거나 뭐 아쉬움이 남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나이를 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건 좀 힘들어. 그게 확 체감이 되는 순간,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저께 엄마한테 엄마 나이를 들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94세시다. 패배 아버지가. 우리나라 나이로 96세시다. 나라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 나라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인데 마지막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죠. 이래서 원래 번역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요약만 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17분 분량이었어가지고 매우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고요. 일단 빨리 해볼게요. 일단 팀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 팀에 새로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팀을 맡아서 코칭할 생각은 없다. 그럴 거였으면 그냥 남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며 이 팀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감독의 권한과 결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엠버서더였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진 않은 거야. 여기를 떠나고 싶진 않은 거야. 근데 감독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지만 훗날 만약 이 팀을 대표하여 무언가를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면 난 기꺼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전까지 그 어떤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주목받지 않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클롭이 팀을 떠날 때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야망이 없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정 탓이죠. 이거는 농담 삼아서 펩이 시즌 중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감독이 2명이었으면 좋겠다. 1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전술 준비 자체를 아예 못하니까 그냥 기계처럼 그냥 오는 경기들을 그냥 치룰 뿐인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 무감각해져가는 그 느낌도 싫은 거고, 일정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특정 인물이 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필요할 땐 변화를 줘야만 하고 새로운 얼굴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첫 대목이 그거예요. 트로피는 나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추억을 선사해주기도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틀리진 않아. 2시즌 연속해서 리그 우승을 놓친 점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팀을 떠나는
이 감독직에서 내려온다는 선택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진 않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선택권은 패백에 있었던 거잖아. 감독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도 2시즌 연속해서 리그 우승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납득하지 못할 만한 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다.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엉망진창이었다. 에너지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도 대답합니다. 엊그제 퍼거슨 경우에 전화를 받아서 매우 뿌듯했다. 케빈과 아칸지 등의 선수들에게도 연락을 받으며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꼈다. 바르셀로나와 미넨을 거쳐 이 팀에 머무르기까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부었다. 이 클럽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쳤고 그 덕분에 처음보다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는 데 일조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도 대답해요. 한 도시에서 10년을 살다 보면 동네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20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정도를 하지 못했으면 금방 잘렸을 것이기에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이 도시에 머무르지 못했을 것이다. 케빈과 통하며 일상에서 얻었던 많은 추억이 떠올랐다라고도 대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트로피를 계속 들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를 명분이 되어줬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죠. 리그 우승을 만약에 성공하면 팀에 남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그러니까는 본인에게도 선택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선수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게 맞는 것 같아. 우승을 계속 했으면은 남게 될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 펩 가르디올라 스탠드에 관한 이야기를 칼둔으로부터 아침에 들었다. 팀이 어려워할 때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스탠드를 바라보며 펩! 우리 팀에 에너지를 보내줘 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내게 너무나 과분한 일이며 이 결정을 내려준 구단 측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94세의 아버지가 이번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찾아오신다. 아버지가 보시는 앞에서 내 이름이 새겨진 스탠드가 공개된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나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번째로 우승했을 때 혹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노엘 갤러거가 2년 전쯤에 그런 말을 했다. 우리는 4연승도 못하던 팀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4연속 우승을 한 팀이 되었다라고. 너무나 놀라운 발전이 있었으며 이 발전에 일원일 수 있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퍼거슨 경은 스코틀랜드 억양이 너무 세서 잘 알아듣진 못했지만 우리 팀이 이룬 성과를 축하해줬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대화였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점이 너무나 뿌듯했으며 그 순간만큼은 시끄러운 이웃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이 대목은 좀 힘들더라. 이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크루이프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루이프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크루이프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치키 페란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꼈고 많은 도움을 받으며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나이. 40대 치키 페란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꼈고 많은 도움을 받으며 감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돌봐준 덕분에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를 마무리합니다. 자, 펩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트로피는 나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추억을 선사해주기도 한다. 작별 인사를 작성하는 데에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그리고 편집자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의 의미를 적절하게 잘 살려서 편집을 해줬다. 나의 팀, 나의 클럽 외의 다른 소중한 것이 없었다면 맨체스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난 단순히 우승을 위해서 이 팀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며 이 도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고 이 도시의 분위기를 전술에 녹여내고 싶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고뇌를 감수해야만 했으며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이어야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유독 선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계속 용감하게 해라. 앞으로 전진해라. 이런 용감함, 과감성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이제 맨체스터 시민들, 또 나아가서 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녹여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나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이거 인터뷰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굳이 옮겨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울감에 빠져있는 경향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 나의 축구를 보면서 이 분위기를 전술에 녹여내서 좀 힘을 주고 싶었다
싶었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까다로운 사람이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첫 시즌 또한 너무나 많은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다. 다만 수없이 많은 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자리 잡혀 있는 후회가 딱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나와 함께 머무를 기회를 조아트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얼마나 자신이 뛰어난 골키퍼인지를 증명하고 싶었을 텐데 나를 믿고 와준 클라우디오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을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휴식이 필요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옆에 서 있는 가구처럼 그저 집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3일에 한 번씩 치러지는 경기들을 소화하다가 문득 94세가 된 아버지가 떠올랐으며 이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내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며 인간 패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 난 내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증이 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도 한 번쯤은 다른 일을 배워보고 싶다. 그동안 난 전시회, 콘서트, 뮤지컬, 영화관 등등 이런 곳들을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며 살아왔다. 다른 일을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맨시티, 바르셀로나, 미넨의 경기도 챙겨보고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해볼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펩은 감독 생활 그리고 그 이전에 선수 생활을 쭉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쓸 시간도 없었지. 계속 달려왔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정도 타이밍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다. 그냥 원 없이 좀 돈 좀 써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도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펩 과르디올라 석에 대해 칼둔에게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했다. 과르디올라는 내 이름이자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매우 즐거워했으며 이런 일을 결정해준 우리 클럽이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많은 해외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매우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맨체스터는 이제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편안함을 선사해준다. 셰익스피어의 고향인 이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컨퍼런스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좀 약간 의구심을 품었었던 점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로피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뭐 가족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납득을 해버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경기는 경기고 뭐가 뭔지 뭐 두석 없긴 했지만은 아무튼 펩의 마지막 모습을 다들 뭐 지켜보길 바라면서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